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원의 방정식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 중에서 좀 심화된 개념들, 문제에 직접 연결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그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 좌표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굉장히 반가워야죠. 좌표축에 접한다라는 것만으로 사실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원의 중심 x좌표와 y좌표 그리고 반지름까지 세 가지의 조건을 알아야지 내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세울 수가 있는데 좌표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 반지름과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의 미지수를 줄여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x축에 접한다. 그럼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x축에 접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이때도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냐는 거지. 아니죠? x축에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반지름과 뭐가? x좌표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걸 추천을 하냐면 원의 중심을 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표현 가능. 원의 중심을 반지름으로 표현 가능하다. 거꾸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반지름을 원의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사실. 요 원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얘는 x-r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는데 선생님은 반지름으로 원의 중심을 표현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a랑 b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할 일이 좀 없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실수할 일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에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x-r제곱이 아니라 x 플러스 r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a로 편하게 쓰다 보면은 a가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호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원의 중심을 반지름으로 표현하든지 반지름을 원의 중심으로 표현하든지 미지수가 줄어든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축에 접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r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도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이유는 사분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생각해보면 되겠죠.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r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r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놓여있는 사분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 만약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해서 이 부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부호 조심하시고 다만 미지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 미지수를 줄여서 계산을 하면 좀 더 편하겠죠. 요거 설명할 때 예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지금 앞에 있는 거랑은 다른 거야. 0,0이랑 그 다음에 b 3,0 두 점의 거리비가 2대1인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좀 구해보세요. 거리비가
A점과 B점으로부터 거리 B가 2대1인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이거 지워도 되죠, 왼쪽? 좌표축의 표 접하는 원의 방정식 지울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 자취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굉장히 이제 어려워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자취. 아는 거 뭐 있어요? 도형. 원. 직선. 사실상 이 두 개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 문제 나오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은 뭐 아니면 뭐야? 직선 아니면 원이야.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잘 안 풀리더라도 때려 맞춰서 문제 맞출 그 그림을 대충 그려가지고 찍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자취의 방정식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원 아니면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이제 2차 함수 정도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자취의 방정식 문제 해결 방법은 자취의 방정식 문제 해결 방법은 첫 번째 그 점을 px, y로 설정을 하고 px, y 설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와 y의 관계식 하나 찾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취잖아, 그치? 내가 x랑 y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어떤 한 점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x랑 y 사이의 식만 찾으면 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여기서 자취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이건 참고예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참고고 이건 이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거리 2대1인 점들, 이 점을 px, y로 설정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AP 대 BP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대1이 되는 거야. 그럼 AP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 BP의 2배는 선분 AP가 되겠죠? BP는 뭐예요? 제곱할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곱을 하면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이 되겠네. BP의 제곱은요? x-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P의 제곱은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지금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94, 36 플러스 3y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 3으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플러스 y의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x 마이너스 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 4? 맞니?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지금? 원의 방정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형태를 만족시키는 게 뭐죠? 무슨 원이라고 그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요. 아폴로니우스 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예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3,0. 그랬을 때 2대1인 점들의 자취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A랑 B 2대1이니까 여기 있는 거네. 그쵸? 2대1. 근데 점이 이거 하나예요? 아니잖아. 뭐도 있을 수 있어요? 2대1. 우리 외분점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2대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도 점이 되는 거네. 이거 점 두 개가 끝인가요? 아니죠. 평면 위니까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여기가 2대1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2대1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걸 다 이으면 이러한 원이 된다고요. 이 원이 뭐예요? 요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아무거나 점 하나를 이렇게 잡더라도 여기 길이와 요거 길이의 비가 항상 몇 대면 2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평면 위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m 대 n인 점들의 자취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도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아까 요 점이 뭐였어요? 요 점이 2대1 내분점이었죠. 요 점이 뭐예요? 2대1 외분점이죠. 그럼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게 2대1 내분점이면 2,0이고 2대1 외분점이면은 6,0이니까 2,0이랑 6,0이 지름의 양 끝이야? 그럼 4,0이 지름이 될 거고 반지름은 이겠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식으로 풀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떻게 해결한다? 두 점의 서로 다른 두 점의 내분점과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으로 어렵게 풀지 말고 그냥 점 구한 다음에 풀어내면 돼요.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오른쪽 예제 지울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이 첫 번째, 직선이 두 번째라고 하죠.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이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두 원을 표준형으로 쓰겠습니다. 일반형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원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원 두 개라고 합시다. 자, 두 원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생깁니까?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 어떻게? 뭐 엄청 이렇게 크게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의 결정 조건은 뭐예요? 평면 위에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점 3개예요. 점 3개가 주어져야 돼. 점 3개가 주어지면은 일직선상에 위에 있지 않은 평면이 서로 다른 점 3개면 무조건 원 하나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이 몇 개가 주어진 거예요? 점이 2개만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은 거야.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 그럼 그 무수히 많은 걸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 직선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기했었죠. 그때 어떻게 했었어? 그렇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한 다음에 플러스 k로 묶어가지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게 0이 될 경우 이게 0이 될 경우 해가지고 이게 0이 되면은 직선 하나 자체는 표현 가능한데 여기 앞에 k가 붙었으니까 직선 이거는 표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좀 복잡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이번에 블랙라벨 풀면서 나왔나요? 그렇죠. 스텝도 풀다 보면 나옵니다. 안 푼 사람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두 원을 그냥 더하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그냥 더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돼요? 비례상수 k를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k를 왜 곱하냐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x의 제곱, y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거 긴 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x 제곱, y 제곱, x, y, c 이렇게 x, y 그리고 상수항 c까지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어쨌든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전체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요 교점과 요 교점이 있죠. 이 교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뭐 나와요? 자, 이 교점은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교점은 x2, y2라고 할게요. 그럼 x1, y1과 x2, y2는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 그쵸? 그럼 점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뭐 나와요? 0 나오죠? 저 점을 여기 뒤에다 대입했을 때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얘는 원의 방정식인데 x1, y1을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x2, y2를 집어넣어도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 원의 방식 자체가 뭐야?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두 개 더해서 한쪽에다만 k 곱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된다.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원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일까요? 네, 원이 가장 작을 때는 언제냐면 만나는 두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될 때가 가장 작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K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면 될까요? K에 아무 숫자나 들어가면 모든 원이 다 표현이 됩니까? 자, 저게 원의 방정식. 이 지금 긴 식이 원의 방정식일 수 있는 이유는 x제곱과 y제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k에 얼마가 들어가면 x제곱과 y제곱이 소거가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두 번째.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렇게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교점이 있고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직선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C-는 0 이렇게 있죠?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것과 같아요. K가 마이너스 1인 거. 그렇죠? 빼버리면 뭐가 사라져? 네. B 마이너스 그냥 빼버리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봐요. 저걸 뺐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갖다라 놓고 한쪽으로 넘겼다는 소리거든요. 연립한 거야. 그쵸? 그럼 연립했다라는 거는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 자체가 요 두 교점을 의미하는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봐봐. x1, y1을 여기다 대입했으면 0되고, x2, y2를 여기다 대입했으면 0돼요. 그쵸? 그럼 이 두 점을 집어넣을 때 만족해.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야. k가 마이너스 1이더라도 x1, y1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x2, y2 집어넣어도 만족해요.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과 y제곱이 소거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나오게 되지. 자, 그리고 합쳐서 생각해봐. 1차식으로 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무조건 직선일 거 아니야. 직선인데 x1, y를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x2, y2를 집어넣어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럼 두 점을 지나는 합쳐 생각하면 뭐가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매우 간단하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원의 방정식 하나에서 다른 거 빼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렇게 만나서 직선이 생길 때 보조선 그는 방법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보조선 그을 때 일단 무조건 뭐부터 그어야 돼요? 원의 중심까지 이어야 돼요. 원의 중심까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조선? 이렇게 그으세요. 이렇게 긋고. 그럼 여기가 당연히 여기 지금 요 이 공통현이죠, 여기가. 공통현이랑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그은 이 선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를 수직 이등분하죠, 그쵸? 네,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교점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점 구하고 싶으면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고 점과 점 사이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게 만나는 점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조선은 저렇게 긋는다. 지울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K로 표현하면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떨어져 있는 경우, 밖에서 접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에서 접하는 경우, 안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5가지 위치 관계가 있죠. 자, 이때 위치 관계는 뭐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원과 원의 중심 사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고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놨을 때 라지 r과 스몰 r 그리고 중심 사이 거리 d 사이의 관계로 이거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d와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사이의 대소 관계가 d가 더 크다. 중심 사이 거리가 더 크면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D는 R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는 라지 R 플러스 스몰 r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스몰 r 여기 라지 r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D가 라지 r 플러스 스몰 r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작으면 다 끝일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이 거리가 여기가 스몰 r인데 여기는 라지 r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것이 d가 되죠.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라지 r 빼기 스몰 r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이게 스몰 r 이게 라지 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d는 라지 r 빼기 스몰 r보다도 작다 이렇게 됩니다. 안 끝났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그어봐야 돼. 접선 그을게요. 접선. 공통 접선. 자, 여기 공통 접선 어떻게 그어져요? 공통 접선. 이런 걸 공통 접선이라고 하죠. 공통 무슨 접선? 이런 거를 공통 외접선. 뭐라고 해요? 공통 외접선.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또 그을 수 있어? 이렇게 공통 내접선. 저렇게 공통 내접선. 그렇죠? 얘는요. 공통 외접선이 하나, 둘,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접하니까. 얘는요? 이렇게 공통 외접선 두 개밖에 없나요? 내접선 없을까요? 없어요. 자, 얘는요? 이렇게 하나. 얘는 없고요.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가 위치 관계에 따라서 4, 3, 2, 1, 빵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걸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봐야 되냐면 자, 여기까지 필기했나요? 필기했으면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거 지울게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요게 포인트예요. 보조선. 보조선을 잘 그어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원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거 보조선 어떻게 그어야 되느냐? 보조선 어떻게 그느냐? 일단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모양 이렇게 두 개가 원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긋고 봐야 돼요. 이렇게 긋고. 그쵸?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공통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선 뭐 그어요? 당연히 접하니까 접하면 원의 중심이랑 그 선분을 잇고 싶어야 돼? 잇고 싶죠? 여기 90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잇고 싶죠? 여기 90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 하나 딱 그어야 돼. 뭐 그어야 돼? 요 접선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싹 하나 그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보조선 긋는 거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여기가 라지 R, 여기가 스몰 r, 여기가 중심 사이의 거리 d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빨간색 선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라지를 스몰 r 뺀 거랑 가지고 빨간색 선을 구할 수 있겠죠. 보조선 긋는 거의 기본. 그 다음에 내접선을 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긋고
그리고 이렇게 내접한다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보조선 이렇게 90도 당연히 긋고 싶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 당연히 긋고 싶어야 되고 연결시키는 보조선 이번 어떻게 긋느냐? 이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싹 긋고 여기 90도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기가 라지 R 여기가 스몰 R이 되니까 이 큰 삼각형에서 여기가 또 라지 R, 스몰 R이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죠. 보조선 이렇게 그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 길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몇 대 몇? R 대 R. 라지 R 대 스몰 R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라지 R 대 스몰 R이 됩니다. 나올 거예요, 문제. 라지 R 대 스몰 R. 또 있어.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 원과 원이 내접하잖아요? 그러면 큰 원의 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과 공통으로 만나게 되는 이 접점 있죠? 이거 세 점이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일직선 위에 있어요.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지. 접선에서, 원에 대해서 얘도 접선이고, 이 작은 원에 대해서 얘도 접선이니까, 이 접점에서 수직으로 딱 선 쏴버리면은 다 걸치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당연히 대답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대답을 못 하느냐, 어떤 경우에 생각을 못 하느냐, 이런 경우 있어, 문제. 반원이 있어요. 반원에 이렇게 원이 내접해.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여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이런 모양 봤을 때. 이런 모양 봤을 때 여기 원, 반원의 중심과 요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이 선을 긋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선을 안 그어서 이 선을 안 그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두 원이 나왔을 때는 너무 당연한데 원의 일부인 반원이 나왔을 때 이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선부터 긋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아까 사실 선생님 반지름 라지 R과 스몰 R로서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중요한 건 바로 보조선이에요. 이 보조선을 어떻게 그려놓을 것이냐.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것들은 다 기본입니다. 기본. 됐어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또 뭐 해봐야 돼?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뭐 해야 돼?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해야죠.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울 때도 접선의 방정식을 사실 하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은 다음에 뭐 판별식 이용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 나오고 이제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언제 나오냐면 수2로 가시면 미적분에서 다항함수의 미적분에서 접선의 방정식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미적분에서도 초월함수에 대한 미적분을 배울 때에도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이과 쪽으로 진망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안 보더라도 학교에서 기하를 선택할 일이 있을 텐데 기하 선택하게 되면은 제일 첫 단원이 2차 곡선 단원이고요. 2차 곡선은 뭐냐? 원도 2차 곡선의 일부거든요. 근데 원 말고 폭률선, 타원, 쌍곡선 3개를 더 배웁니다. 뭔가 비슷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앞으로도 접선의 방정식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 유형은 3가지가 끝이에요. 3가지. 접선의 방정식 문제 유형은 3가지가 끝. 뭐가 주어질 때?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x1, y1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이 곡선이라는 건 여기서는 원을 의미하는 거고, 단원이 2차 함수라면 2차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단원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면 곡선이라는 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항상 모든 앞으로 접세방식 배울 때도 항상 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이게.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리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요. 1, 2번과 3번. 1, 2번은 뭐냐? 어느 단원이든 이 두 개는 항상 그 단원에 해당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공식이 있고, 앞으로 배울 그 접세 방정식도 그 단원에 해당하는 그 접세 방정식 공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는 항상 그 공식이 정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배웠던 1번, 2번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 단원의 성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럼 1, 2번이 쉽겠어요? 3번이 쉽겠어요? 문제 유형이? 1, 2번이 쉽죠. 공식 쓰면 끝이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원의 방정식, 요거라고 했을 때 곡선 위의 점 x1, y1이 주어지면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외우고 있나요? x 두 개 대신 하나를 바꿔주고, y 두 개 대신에 하나, y1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죠. 유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도는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때 그때는 해줄게요. 지금은 외우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거는 나와 있는 교재가 있고 안 나와 있는 문제집과 한데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그때 구하는 것보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기울기가 나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이 나와 있을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1번, 2번 알려줄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곡선 위의 점 하나, 원 위의 점 하나를 미지수로 잡아. 원 위의 점을 모르잖아. 그거를 x1, y1으로 잡아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 될 텐데, 이 곡선 밖의 점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만족하게 되겠죠? 곡선 밖의 점이 a, b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만족해야지. ax1 플러스 by1은 r제곱 되는 것이 하나랑,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x1, y1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을 만족하는 거,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풉니다. 좋은 방법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m으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떻게 두 가지로 갈리냐? 일단은 b는 ma 플러스 n 해서 여기서 식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값을 여기 뒤에 방법으로 푸는데, 하나는 뭐냐? 판별식이 0인 걸로 풉니다.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그렇죠? 잘 안 보이겠구나. 괜히 파란색으로 했네. 니은. 이제 이걸 많이 쓰죠. 뭘 많이 쓰냐면 원이기 때문에 있는 성질인데, 원의 방정식이고 접했을 때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뭡니까? 반지름이면서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방법이죠. 다른 건 다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하면 좋은데, 문제 푸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풀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원점이 원의 중심이 아닐 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원의 중심이 평행이동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적선의 방정식도 평행이동 돼야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평행이동할 때 조심하셔야 돼. x랑 y에만 하는 게 아니라 x1, y1도 그만큼 평행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1-a, x-a 플러스 y1-b, y-b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y-b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평행이동 됐을 때는 그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된다. 안 끝났어. 더 해야 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죠. 극선의 방정식. 극선이 뭐였니? 극선이 뭐였어요? 원이 있으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는 접선 몇 개? 무조건 2개. 그랬을 때 그럼 접점 몇 개? 접선 두 개니까 접점 2개. 그 두 접점을 이은 요 선이 뭐예요? 요 선이 극선의 방정식이다. 그랬죠?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고 원 밖에 한 점을 a, b라고 한다면 이때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마치 곡선 위에 점이 있는 거 하듯이 그냥 ax 플러스 by x 하나 대신에 a 집어넣고 y 하나 대신에 b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이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운 점. 이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데. 이렇게 되면서 어디냐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의 중심과 이 원을 이었을 때 만나게 되는 요 점 있죠? 안에서 만난 요 점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럼 가장 먼 데는 어디예요? 가장 먼 데는 요 밖에죠. 여기가 제일 먼 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먼 거? 어떻게 구하느냐? 원의 중심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이 밖의 점까지 거리에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빨간색은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꼴이 되겠죠. 됐어요? 됐어. 그러면 아주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개념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스텝을 풀어오면 스텝도 풀어주면서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험지 받은 사람들은 시험지 풀면 되고요. 시험지 안 받은 사람 지금 줄게요. 지금 푸시면 됩니다.